자, 오늘 이제 내일의 금맥. 자, 첫 페이지부터 펴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책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, 이건 이제 읽기는 2년 전에 읽은 책인데, 저는 2008년도 초반에 좀 읽은 책인데, 중반쯤에 책을 볼 적에 우리 선배님한테 하는 것처럼, 그 중요단을 동그라미 치고, 그 다음에 핵심을 정리하고,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. 제가 실제로 책 보는 건데, 그럼 줄 안 끈 부분은 부연 설명이라는 얘기니까 읽고 잊어버리는 거고, 이렇게 중요한 거 줄을 긋습니다. 끊는 이유가 공부하는 법인데,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 이만한 책이니까 12시간이 걸리게 되면요, 12시간 만에 줄을 다 긋지 않습니까? 한번 그죠? 긋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복습할 때는 줄 끈 것만 다시 보면서 외우고 핵심을 갖다 정리를 합니다. 그럼 두 번째는 1시간이면 돼요. 그러면 1시간 만에 이해독을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잃어버릴 것 같게 되면 간간히 몇 달에 한 번씩 다시 줄친 부분만 다시 한번 보는 데는 또 3, 40분밖에 안 걸려요. 그러면은 줄을 끼우면서 책을 읽게 되게 되면은 이 책을 한 번 읽을 때만 힘들지 두 번, 세 번 읽을 때는 1시간도 안 걸리고, 그 다음에 행간을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잊어버리지 많아갖고 1년, 2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줄친 부분 보게 되게 되면은 100% 다 재복습을 하게 되니까, 안 잊어버리게 되니까, 이 책 한 권을 영원히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행간을 줄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책은 행간이 많고 어떤 책은 적습니다. 이 책은 부연 설명이 많아요. 부연 설명이. 자, 그럼 첫 페이지부터, 이제, 목차부터, 이제 공부하는 법서부터 이 책에서 뭘 알아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. 그, 목차가 나옵니다. 목차 부분을 펴놓으십시오. 목차에는 페이지가 안 붙어 있네요. 목차. 그럼 차례가 머릿말서부터 제1장 변화하는 사회, 제2장 미래를 위한 투자 테마가 나옵니다. 여기서 목차에서 핵심 단원이 어딘가 하면 2장 미래를 위한 투자 테마 중에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신흥경제국가 있죠. 요거 줄 것이고요. 1차 상품시장 줄 것이고요. 그리고 신흥경제국가에 대해서 이 책의 어느 부분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58페이지입니다. 써십시오. 신흥경제국가의 58페이지. 목차에서 제가 행간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. 58페이지고 1차 상품시장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62페이지입니다. 62페이지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마크 파버의 책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신흥경제국가 마크 파버는 앞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이겁니다. 중국. 그래서 신흥경제국가 투자는 중국에 집중돼야 된다. 이게 마크 파버의 지론이고, 이거는 뭐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인데, 이 책 초판이 2003년 11월에 나왔어요. 11월에 나왔는데, 그리고 중간에 좀 정보를 한 것 같긴 한데, 2003년 논점으로 이미 중국 경제가 지금 현재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집어넣은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흥경제국가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신흥국가를 투자하는 겁니다.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신흥국가. 자원신흥국을 투자하는 겁니다. 맞는 얘기입니다. 절대적으로. 그 자원신흥국이 뭐냐? 정리를 하십시오. 멕시코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. 그 다음에 중동 산유 국가들, 그 나라에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얘기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. 결과적으로도. 그 다음에 1차 상품시장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경제적 용어로 상품시장이라고도 하고요. 또 원자재 시장이라고 합니다. 상품이나 원자재 시장, 상품시장 또는 원자재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금하고 구리입니다. 금과 구리. 이 사람의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상품시장 중에서 금하고 구리 시장이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곳입니다. 그럼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기서 설명한 중국 경제와
자원 부국의 신흥국가와 그 다음에 금과 구리 같은 상품 시장에다가 앞으로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. 그 내용이 전부 다 이게 부연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. 이 책이. 자, 그런데 이 마크 파버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. 자, 마크 파버는 첫 번째 정리를 하십시오. 위에다가 마크 파버의 투자 방향입니다. 마크 파버의 투자법입니다. 마크 파버는 그 첫 번째 투자가 오로지 원자재 투자에 집중을 하자는 이 얘기입니다. 원자재 투자에 집중을 하자는 얘기. 그러니까 오로지 원자재만 이 사람 방향은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흥국 투자를 하는데, 중국 같은 이 신흥국 투자를 하는데, 이 신흥국 투자는 주글로 파동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주글로 파동. 주글로 파동이 세계 경제는 필연적으로 8년에서 10년 단위로 경기가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주기적으로 경기가 반복된다. 근데 이 책에서는 1년씩 늘려갖고 7년에서부터 11년 단위라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. 물론 학문적으로는 통상 주글로 파동을 8년 파동이라고 하는데, 실물 경제가 이론대로 100% 어떻게 맞습니까? 8년이라고 이게 7년 만에 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11년 만에 올 수도 있죠. 주글로 파동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, 신흥국 투자를 할 적에는 워렌 버핏 방식으로 10년, 20년, 30년, 50년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. 이 사람 얘기나. 이유는 신흥국 경제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. 신흥국 경제는 성장성이 높은데 변동성이 크다. 그리고 이 신흥국 경제는 지금 달러 기축통화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, 신흥국은 환율 경제라는 얘기입니다. 신흥국 경제는 환율 경제이기 때문에 신흥국 자체가 아무리 국가나 기업의 펀더멘탈이 강하고 성장성이 뛰어나고 내수시장이 잘 돌아가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환율이 변하게 되게 되면 환율 가격에서 신흥국가의 주식과 부동산은 폭락하고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.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달러 세력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좌우하는 건 달러 세력이지 신흥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이래서 이 사람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이, 우리가 IMF 때도 우리나라의 경제부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우리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걱정 없다 이 얘기 맨날 하다가 IMF 받았습니다. 우리가 펀더멘탈 좋고 안 좋고 하고는 세계 경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달러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변동하게 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변동성을 노출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점을 간과했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.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경제기사나 그거를 보도를 볼 적에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고, 지금 세계 경제가 그죠?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, 그 환율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움직이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원자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, 마크 파버는 원자재 투자는 주글로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콘트라 F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대파동입니다. 통상 학문적으로 60년 파동이라고 하는데 신기술 파동입니다. 짧게는 48년에서 60년 단위로 온다는 게 콘트라 F 파동인데, 원자재는 대파동을 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. 대파동을 타고 60년 단위의 대파동을 타고 원자재가 움직이는데, 지금 원자재 시장의 금하고 구리 같은 시장이 중국과 인도 경제가 전 세계 인구의 60억 인구의 절반입니다. 그 인구가 중산층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원자재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대파동으로 수십 년 동안 원자재는 상승 초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래서 이 사람이 2003년도에 이 초판 썼을 적에 저 책 내용을 믿고 우리가 금이나 원자재 투자를 했으면은, 금 투자를 했으면은
순수하게 마진만 5배 500%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책을 검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원자재 투자는 대파동 주기에 들어가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.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. 다만 중간중간에 지금 며칠간 조정받고 있죠. 구리달 금가. 그거는 상승 도중에 중간 조정장이고 요거 두 개만 마크 파버의 논점이 옳습니다. 대신 마크 파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오류가 있습니다. 마크 파버에 제가 2년 동안 저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언론 보도에 나오거나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다 검증을 해봤습니다. 작년 5월에도 한국에 와가지고 마크 파버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책에도 되어 있습니다. 한국 경제, 중국 경제, 대만 경제는 한국, 대만, 홍콩 책에도 페이지 체킹해 드릴게요. 앞으로 중국 경제가 부상하게 되게 되면 이 속에서 흡수될 경제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?